나스닥이 추세를 살짝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60일선 돌파는 못했고, 근데 회복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살짝이라 이게 당장 오늘 밤에 조금만 떨어져도 0. 몇 프로만 떨어져도 진짜 애매합니다. 이게 못했나? 아까 그럴 땐 했었는데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있다고. 제가 이 라인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데, 만약 오늘 밤에 떨어진다면은 뭐 딱 추세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잠깐만, 못 들었구나. 살짝 뚫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인버스 더 두고 봐도 되는데. 오늘 오전에 조금 줄였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좀 줄였는데 못 넘었네. 나스닥 100 기준. 아까 내가 나스닥 기준으로 봤나? 어쨌든 인버스가 나스닥 100 기준이니까 100 기준으로 해야죠. 아직 못 넘었네요. 그리고 60일선도 못 넘었고, 그죠? 120일선만 회복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120일선을 좋게 보신다면은 그럴 수 있고, 근데 못 넘었네요. 지금 코스닥이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 150이죠. 근데 뭐 여기서 하락을 해도 사실 21선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이 진폭이 좀 크죠. 진폭을 내다가 이제 뭔가 또 추세를 형성할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이런 위아래 박스권을 형성할지,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쐐기형으로 이렇게 형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좀 올라줬었는 게 좋은데, 근데 이 내용을 살펴봐야 돼. 오늘 하락의 내용이 일단은 제가 가끔 주식은 종합예술이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차트만 봐도 안 되고, 외국인이 이렇게 요거 들어온 것도 감안해야 되고, 다만 여기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의 주가는 아니지만 외국인 금액의 전고점은 못 넘고 이렇게 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장중인데 3,200억, 지금 12시 1시 다 돼가거든요. 오늘도 좀 추가 매도가 나오겠네 라고 알고 계시고, 다만 선물은 지금 어제 한 2조 원가량 매수가 들어와서 6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오르려면은 선물이든 코스피든 매도. 코스피는 4천억대인가 5천억인가. 근데 여전히 아직 4조 6천억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요게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요. 코스피는 어제 매수긴 했는데 매도한 양에 비하면은 적다. 오히려 선물을 통해서 지수를 반등시켰다. 선물을 통해서 지수를 반등시키다가 또 팔면은 그게 정확히 2007년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제가 부동산도 사실은 사망 선고를 27년 올해 말에 멈추고, 그죠? 상승이 멈추고 서울 아파트 27년 하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1년 보면 어떻게 되나? 1년 이것도 비슷하게 봐야 되나요? 오르내리다가 본격 하락이 그 이내에요. 1년 이내 최대 한 반은, 6개월은 이미 좀 지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된 게 좀 꽤 돼서, 그러니까는 이 글로벌 버블이 좀 진행되더라도 조금 여유롭게 봐도 27년 내년 여름 전에, 내년 6월 전에 좀 여유있게 보면은, 조금 까다롭게 보면은 1년 이내, 내년 2월 이내에 1월 중으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제는 외국인 매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나오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판단하신 분들은 요것만 듣고 또 뭐 내년 2월 전에 뭐 폭락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전제. 외국인이 만약에 겁나게 산다 그러면 바뀌는 거지. 그럼 2007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2007년처럼 계속 이렇게 매도 기조가 나왔을 때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인버스에 꽂히신 분들 때문에 말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좀 더 공매도를 쌓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계속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해야 외국인이 더 많이 매도할 수 있을 거고, 그죠? 또 하나는 2차 전지의 대장주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 그죠? 2차 전지 대장주고, 물론 얘는 코스피 종목이지만은 얘랑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사실은 이제 양극재가 2차 전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상위는 아닙니다. 급락해서 시총상위는 아니고, 시총상위는 알테오젠 같은 제약주긴 한데 너무 안 좋은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거 뭐
그럼 반등은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도 이것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캐버블이 LG 에너솔루션 장투하다가 망한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사실 몇 년 전부터 드렸죠. 몇 년 전부터 드렸는데도 한때 좀 오르니까 오르기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죠. 근데 계속 고평가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고평가. 또 그 기억난다. 여기서 조금 오르니까 40만에서 60만 오르니까 또 막 뭐라고 욕하던 분들 기억나네요. 버블 종목 경고하고 욕먹는 게 1이고 또 그게 또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게 1인데 지금도 엄청난 버블이라는 게 딜레마죠. 그게 트릭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버블이에요 지금. 그래도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는 아직은 21선을 지키고 있어서 조금 달라요. 근데 대장주는 안 좋은데 그나마 양극재는 그래도 여기 지지되면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외국인은 그동안 외국인 기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빠져나간다. 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진짜 애매해요. 제가 이거를 예전 같으면 5일선만 깨졌다고 해서도 코스닥 인버스를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코스닥 3대주가 아닙니까? 제약주가 이제 시총상 알테오젠 같은 애들. 근데 알테오젠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알테오젠 구간이 너무 안 좋아. 알테오젠이랑 몇몇 애들은 무너질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코스닥 위험하다는데 2차 전지가 버텨주고 IT 부품주 특히 반도체 부품주가 버텨주거나 셈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제약주가 버텨주고 2차 전지 오르고 IT 부품주 오르면은 코스닥은 더 오르는 거고 제약주가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려나 이게 여름 아니면 늦어도 올해 말에 무너질 것 같거든요. 알테오젠 많이 진짜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2차 전지는 급락했는데 반등이 어디까지 갈 거냐 늘상 그랬듯이 늘상 이 정도 반등하고 또 꼬라박혔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조금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좀 다르게 생각하려나 했는데 또 조금 살짝 빠져나가네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IT 부품주들도 사실은 이제 필반도체가 언제 무너지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래서 다 유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코스닥에 지금처럼 외국인 기관이 계속 더 들어온다. 더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관도 들어오고 그러면 추가 상승을 볼 것이고요. 외국인이 오늘 한 30만 매도가 이제 아직 반영 안 됐는지 반영이 이렇게 요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크게 빠져나가서 나중에 여기를 다시 깬다. 그러면 퉁쳐서 유혹하고 삐끼하고 지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거티브하게 보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150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것도 사실은 시총 상위가 이제 2차전지 제약주로 150을 구성해 놔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50 자체가 좀 버블일 거고 PER이 한 110 정도 되는데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 부품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스닥하고 코스피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는 필반도체를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필반도체랑 나스닥하고 모습이 지금 다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반드시 여러분 지금처럼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고 그죠? 크게 매도하고 주식은 살짝 사는데 어제처럼 선물을 2조 원씩 매수해서 지수를 퉁쳐 올려놓고 나중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들은 그래도 어제 4조 원 빠져나가긴 했어요. 코스피에서. 근데 들어온 게 이틀에 10조 원이고 그 전에 더 많고 그죠? 완전 단타 성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조단위가 단타 성향이 돼버렸어요. 개인들이. 그런 와중에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5조 원 이상은 며칠만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5조 원 이상은 매수를 한 거죠. 그죠? 외국인은 사실은 매도 안 했어요. 기관계가 받아낸 거예요. 그것도. 기관계가 협조해서 지수 견인시킨다 하면서 이게 어떤 건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인버스 줄이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보시기엔 조금 허접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웠을 때가 외국인이 선물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지금은 좀 이러면서 하방이 약간 우위였잖아. 그때는 2조 원씩 사고 하루에 사고 팔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누적이 막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몇 년도더라. 몇 년 전인데 그때는 정말 더 힘들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그래도 지금은 어제는 2조 원이 아니었구나. 1조 6천. 장중에 2조 원 1조 9천억이었고 1조 6천억으로 마감이 됐었네요. 이렇게. 근데 그 얘기는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누적 매도가 쌓여 있으면은 누적이 쌓이고 하락을 하고 반등하는 이 정도지. 여기서 막
이 고점에서 막 10%, 20%막 여기 오르듯이 막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게 좀 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 특히 기관의 매수가 아주 크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기 되면 외국인들 손해를 잘 안 봐요. 여러분이 외국인 선물 동향을 쭉 보면은 먹을 땐 크게 먹고 방향에 이럴 땐 조금 읽고 외국인이 보통 그렇습니다. 네, 거의 선물도 외국인이 거의 다 승리한 거고,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 빠져나간 건 지금 보이시죠? 안 들어왔고 지금 기관이 들어온 거다. 2007년 강도에 비하면은 조금 약합니다. 금액상 조금 약해요. 단기로는 필적하는데 지금 들어왔다 나간 거잖아요. 2007년도에는 그야말로 계속 조금 들어오고 계속 막 기관은 막 사고 막 그런 식으로 되면서 외국인 다 빠져나가고 폭락이 갔죠. 좋은 가격에. 또 빠뜨린 거 있나 모르겠네. 나스닥 인버스 더 늘려야, 코스닥 인버스가 진짜 애매하네요. 이거 안 가져가기, 버블이 제일 크니까 안 가져가기도 그렇고 복잡하게 됐습니다. 복잡할 때는 저는 복잡할 때는 인버스 한 30% 전후 내지는 30에서 40% 왔다 갔다. 지금은 이제 인버스 20 아래로 잘 안 죽을 것 같죠, 그죠? 상승비는 나도 20은 박아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에서 40%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상방 우위이긴 하죠, 지금. 지금 2차 전지가 관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관건이에요. 2차 전지가 더 반등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코스닥의 향방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시황 영상을 매번 못 남겨드리는데 오늘은 좀 시간 내봤고요. 블로그에 늘 매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이 안 올라오면 블로그 참조하셔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전에 잘못했네. 그 회복이 안 됐는데 제가 나사인 것을 줄여버렸네요. 오후장에 글을 남기고, 제가 지금 오후에 나가봐야 돼서 글을 지금 남기고 가야겠는데요. 블로그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